어릴 때는 말도 잘 듣고 애교도 부리던 귀여운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말 한마디 했더니 기분 나쁘다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나요? 숙제했니? 라고 질문했더니 인상 팍 쓰면서 아 내가 알아서 해! 하고 짜증나나요? 옆집 애들도 다 그런다고요? 그 정도 수준의 부모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의 날라리 원장 센원장입니다. 제가 어머님들과 고민 상담을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애가 제 말은 안 들어서요. 선생님이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애가 저랑은 이야기를 안 해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쌤, 엄마랑 또 싸웠어요. 아니 맨날 뭐만 하면 공부하래요. 아니 나를 공부 기계로 하나. 맨날 공부 안 하면 핸드폰 뺏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치사해서 그냥 공기계나 친구한테 달라고 해서 쓰려고요. 지금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춘기니까 그런 거야. 사춘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매일 마음을 다스리시는 부모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다들 다 그러던데 라고 정신승리할 어머님이시면 더 이상 영상을 안 봐주셔도 됩니다. 사춘기 때 대다수 그러니까 우리 관계도 정상이다 생각하시면 평생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춘기니 6춘기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냥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사춘기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춘기 나이가 지났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5춘기 6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말을 안 듣는 남편은 도대체 몇 춘기인가요? 사춘기라는 단어로 합리화하면 안 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자녀이길 바라시나요? 성격적인 부분도 좋고 직업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꿈꾸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하셨다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사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겁니다. 원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이 있다는 건 이미 아이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모습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좀 더 쉬운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통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누구나 꿈꾸잖아요. 사귈 때는 너의 이상적인 배우자가 나다 라고 어필을 하다가 그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었다는 걸 서서히 결혼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혼 때 서로의 이상적인 아내상, 남편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미친듯이 싸우게 됩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쟤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는 엄마를 위해서 태어날게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남편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는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고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한 삶을 아이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대는 다 큰 어른인 내 남편, 내 아내도 못 맞추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맞추나요? 말이 안 되죠. 사춘기라는 단어로 아이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부모인 내 잘못은 안 하고 아이들이 잘못한 거라고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공감 가는 분이라면 사실 이미 아이와의 멀어진 거리가 한 발짝 가까워지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없습니다. 너무 어이없으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괜히 들었네 그냥 그만 듣자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사실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좀만 힘내서 들어주세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부모의 모든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답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하기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남편과 혹은 아내와 싸우지 않으시나요? 아직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은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신혼 때 그렇게 싸우고도 계속 싸우면서 매번 포기해도 포기를 해도 남아있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갖고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건 부모의 성급함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 그래 나의 기대치를 버려야지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남편분의 기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12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한 달에 하나 혹은 1년에 하나씩 내가 아이에게 내려놓을 것을 하나씩 정하는 거죠.
제가 상담한 부모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애들과 엄마들이 싸우는 대표적인 이유가 핸드폰입니다. 맨날 학원이나 학교 가서는 자고 졸리다고 하고 그래놓고 밤에는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러니 미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핸드폰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을 했을 때 어머님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대표적인 것도 핸드폰이었습니다. 애가 맨날 밤에 핸드폰을 하는데 핸드폰 밤에 하는 거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만 하면 성질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어머님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밤에 핸드폰을 안 하게 하는 한 달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튜브 요즘 재밌는 거 뭐 있어? 거기서 뭐래? 오 대박이다. 완전 웃긴데? 나도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채널을 실제로 제가 다 봅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똑같이 밤에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저도 졸리겠죠. 그럼 다음날에 계속 유튜브 봐서 완전 졸리네? 졸려 죽겠네? 라고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로 하루에 3번 이상씩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달을 계속 아이와 똑같이 밤에 유튜브를 보고 다음날 졸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아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걸 봐서 내가 졸린 거구나 라는 거를 잠재의식 속에 인지할 수 있고 점점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이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수십 명의 아이들로 하여금 밤에 핸드폰을 안 하게 했습니다. 30일 프로젝트를 했는데 안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쉽게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